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 좌표계와 관성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이 장치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는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 장치인데요. 평소보다 더 큰 중력을 체험하는 훈련을 하는 장치입니다. 자, 작동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는 저기 노란 상자 안에 타고 있으면 사람은 더 큰 중력을 느끼게 됩니다. 큰 중력을 느낄 때 사람은 이제 기절을 하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훈련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힘들어 보이죠? 기절합니다. 자, 그러면 왜 회전하는 물체 속에서 더 큰 중력을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좌표계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좀 쉽게 표현하면 관측자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측자가 어떤 상태에서 물체의 운동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는 관측자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서 물체의 운동을 관찰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태에서 물체의 운동을 관측을 했을 때 우리는 이를 관성좌표계 또는 관성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좌표계는 가속하는 좌표계입니다. 자,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체의 운동을 관측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서 관측을 한다든지, 관측자가 이러한 상태에서 물체의 운동을 관측을 했을 때 우리는 이를 가속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리학 1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 관성 좌표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물리학 2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이 가속 좌표계를 다룹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둘을 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이 가속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비교해서 설명해 봅시다. 자, 정지하고 있는 관성 좌표계의 타노스가 야구공이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 관측하고 있군요. 이때 야구공에 작용하는 힘은 단 하나,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F는 ma,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이 야구공은 점점 가속하는 운동을 하겠죠.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이 떨어지는 순간 점점 과속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본 캡틴 아메리카는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캡틴 아메리카 입장에서 보면 공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뒤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야구공에 작용하는 힘은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뉴턴 제2법칙이 성립하려면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물체의 가속도가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물체는 아래로만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속 좌표계에 있는 캡틴 아메리카가 보기에는 이 상황은 더 이상 뉴턴 제2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가속 좌표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운동 법칙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가속 좌표계에서도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고 싶어 했고요. 이를 위해서 도입한 가상의 힘이 바로 관성력입니다. 이 관성력은 중력처럼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아닙니다. 이 관측자가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그냥 가상의 힘인 거죠. 즉, 관성력은 캡틴 아메리카처럼 가속 운동을 하면서 물체를 바라보는 경우, 즉 가속 좌표계에서만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는 힘이고요. 관성 좌표계에서는 이 관성력이 전혀 필요 없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를 이제 어떻게 적용시켰느냐 하면, 만약에 캡틴 아메리카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 A만큼 가속하면서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캡틴 아메리카가 가속하는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공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움직이는 것을 뉴턴 제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른 상황에서 이를 적용해 봅시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타노스는 체중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타노스의 중력은 mg이기 때문에 이 체중계에는 mg가 그대로 측정이 되고 있겠죠. 근데 이 상황을 두 명의 그루트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루트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고요. 오른쪽의 그루트는 외부에 정지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베이터가 윗 방향으로 가속한다고 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루트는 함께 가속하면서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속 좌표계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요. 엘리베이터 밖의 그루트는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성 좌표계에서 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관성 좌표계에서 이 상황을 봅시다. 타노스는 윗방향으로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타노스만 떼냈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타노스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윗방향으로 MA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중력을 상쇄하고도 윗방향으로 힘을 더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닥이 이 타노스를 위로 가하는 힘의 크기는 mg에다가 ma만큼이 더 더해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을 합해주면은 윗방향으로 ma만큼이 알짜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바닥이 이 타노스를 이만큼의 힘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울에 나타나는 측정되는 값 또한 mg에다가 ma만큼이 더해진 값이 측정이 될 겁니다. 관성좌표계에 있는 그루트는 이렇게 무리 없이 이 상황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속좌표계에서 보는 그루트입니다. 가속좌표계에서 보는 이 그루트는 이 타노스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즉 타노스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타노스에 작용하는 힘은 하나, 중력밖에 없죠. 그럼 즉 이 저울이 이 타노스를 떠받치는 힘도 중력과 같은 크기가 되어야만 알짜 힘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힘이 저울의 눈금으로 측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측정되는 눈금은 타노스가 받는 중력보다 ma만큼이 더 큰 값이 측정이 된다는 거죠. 타노스의 중력은 mg인데 mg보다 더 큰 값이 측정이 되더라. 여기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성력이 도입됩니다. 특정 좌표계가 가속하는 경우 이 안에 있는 물체들은 이 가속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는다는 거죠. 이때 관성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a이고요. 이때 마이너스의 의미는 이 개가 가속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개가 위로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노스는 이제 아랫 방향으로 ma만큼의 관성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울에는 이만큼의 값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용수철을 하나 가져오고요. 한쪽 끝에 야구공을 단 다음 다른 한쪽 끝을 고정시키고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함께 공과 돌아가면서 관측하는 그루트와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측하고 있는 그루트 두 좌표계에서 이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관성 좌표계에 있는 그루트가 이 상황을 보면 용수철이 이 야구공을 잡아당기는 탄성력, 이 하나의 힘만이 실제로 야구공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야구공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성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어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관성력은 전혀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함께 돌면서 보고 있는 가속 좌표계에서 이 운동을 관측해보죠. 일단 이 야구공은 정지에 있습니다. 이 말은 알짜 힘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하지만 공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탄성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물체가 정지해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관성력, 이걸 도입해서 이제 이 관성력과 탄성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물체는 정지해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운동에서의 관성력을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회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도 커지고 즉 관성력도 함께 커지므로 우리가 느끼는 원심력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 영상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장면은 관성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모습은 비관성계,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원심력이 사람이 바깥으로 쏠리는 힘을 크게 받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압박을 못 이겨서 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기본 개념을 좀 다루느라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 잘 한번 정리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와서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